수능 필셀 리트 모두에 자연과학 실험, 사회과학 실험이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런 실험 지문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센 기초를 다뤄볼 건데요. 이름하여 실험의 ABC입니다. 자, 먼저 실험을 하려면 비교, 대조할 만한 집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T 시점에서의 집단 A와 T 시점에서의 집단 B 요 두 개를 준비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집단이 동질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사항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라면 제대로 된 실험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자,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동질적인 두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 집단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집단이 됩니다. 각 집단의 개개인을 따져보면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걸 집단 간 평균으로 생각해보면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이 동질적인 두 집단을 준비하는 게 첫 번째 조건. 자, 실험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실험 집단에만 어떤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의학 실험이라면 어떤 치료를 해보는 거겠죠? 비교군은 아무 치료를 하지 않고 냅두고 실험군에만 어떤 개입을 한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T1 시점에서의 A 집단과 T1 시점에서의 B 집단 이 둘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이때 둘이 탁 달라야 돼요. 만약에 이 둘이 여전히 비슷하다면 이 개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까보니까 두 집단이 보고자 하는 변수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면, 아, 이러한 차이는 C, 개입에서 왔구나, 이것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겼어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초의 A와 B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이런 차이가 생겼을 때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C 때문에 이런 차이가 왔을까?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걸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뭔데? 아, 이 C의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걸 알고 싶은 건데, 애초에 T 시점에서 두 집단이 이질적이었다면 이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최초의 동질적인 집단,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 이 두 집단은 이렇게 개입하는 걸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한 혹은 동질적인 집단이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 개입되는 C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비슷하다,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라틴어로 세테리스 파리부스라 그래요. 이 용어 자체도 교양용으로 알아둘만 하니까 이 이미지와 함께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배운 걸 바탕으로 7급 모의평가 18번을 풀어볼게요. 별 3개 이상 쳐주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지금 기억은 실험의 결과입니다. 실험, 세테리스 파리부스, 요게 핵심이에요. 어떤 회사가 소비자들을 A부터 H까지 8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의 효과를 살펴보는 실험을 하였다. 아, 최초의 동질적인 8개의 집단이 있고, 어떤 집단에는 마케팅 활동을 해보고 어떤 곳에서는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질적인 집단을 나누고 실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마케팅 활동은 구매 전 활동과 구매 후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구매 전 활동에는 광고와 할인 두 가지가 있고, 구매 후 활동은 사후 서비스 한 가지뿐이다. 구매 전 활동이 끝난 뒤 구매율을 평가하고, 구매 후 활동까지 모두 마친 뒤에 구매 전과 구매 후의 마케팅 활동을 종합하여 마케팅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뭔가 말이 복잡하죠? 이렇게 정보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면, 아, 표를 그려야겠다, 표를 그리면 정보가 압축적으로 잘 전달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광고, 할인, 구매율, 사후 서비스, 만족도. 구매율과 마케팅 만족도는 모두 A, B, C, D로 평가했는데 A가 가장 높고 D가 갈수록 낮다. 이건 뭐 상식적이죠. 자, 이 회사가 수행한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 결과, A와 B를 대상으로 구매 전 활동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구매율은 D였다. 아, A와 B 구매 전 활동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둘 다 D가 나왔다. 이 중 A에 대해서는 사후 서비스를 하였고 B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는데 마케팅 만족도는 C와 D였다. 아, 이렇게 첫 두 줄 채워지죠? 자, 2번 C와 D를 대상으로 구매 전 활동 중 광고만 하였더니, 아, 할인은 하지 않고 광고만 했대요. 이때 구매율은 둘 다 C였다. C. 이 중 C에 대해서만 사후 서비스를 하였고 D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는데 마케팅 만족도는 각각 B와 C였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줄 채웠어요. E와 F를 대상으로 구매 전 활동인 할인 기회만 제공하였더니 구매율은 B였다. 아, 이번에는 광고하지 않고 할인만 했어요. 그랬더니 B가 나왔대요. 그리고 E에 대해서만 사후 서비스를 하였고 F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는데 마케팅 효과는 모두 B였다. 아, 요 경우에는 사후 서비스가 별 효과가 없네요. 오케이. 자, 마지막 G와 H를 대상으로 구매 전 활동으로 광고와 함께 할인 기회를 제공하였더니 구매율은 B였다. 아, 요렇게 딱 칸이 채워지죠? 이 중 G에 대해서는 사후 서비스를 하였고 H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는데 마케팅 만족도는 각각 A와 B였다. 아, 요렇게 칸을 다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의 기억부터 디귿은 요 표를 통해서 판단하면 돼요. 표 그리느라 시간을 몇 초도 쓸 수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판단을 훨씬 빠르게 해줍니다. 자, 기억, 할인 기회를 제공한 경우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보다 구매율이 더 높다. 이를 판단하려면요, 비교의 전제 세테리스 파리부스를 만족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H는 할인 기회를 제공했죠. 그리고 A는 할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A랑 H를 비교했더니 D와 B로 나타났어. 할인 기회를 제공했을 때 구매율이 더 높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A와 H는 할인 기회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광고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기억을 판단하기 위해서 G와 H와 비교해야 될 것은 A나 B 같은 게 아니라 C와 D예요. 할인에서만 차이가 나고 광고에서는 비교 조건이 똑같죠? 이때 보니까 얘네들은 C인데 GH는 B예요. 이를 통해 C, D, G, H에서 기억이 옳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도 비교해 봐야겠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A랑 B랑은 무엇을 비교해 봐야 될까요? A랑 B처럼 할인도 안 했지만 광고도 안 한 경우, 이때 할인 기회의 효과를 알려면 이 F랑 비교해야 되겠죠? 광고는 안 한 것으로 동일하고 할인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 이때 할인 기회를 제공하면 B인데 안 하면 D가 나온 거죠? 이렇게 두 경우를 다 종합해 보니까 기억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니은 광고를 할 때, 그러면 광고를 안 한 것들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광고를 한 C, D, G, H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때 사후 서비스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마케팅 만족도가 낮지 않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선지일 수 있습니다. C, D, G, H 중에 사후 서비스를 한 경우, 이건 C와 G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걸 사후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다면 C는 나머지 다른 것이 모두 동일한 D와 비교해야 돼요. 한 경우가 안 한 경우보다 높죠. 따라서 니은 적절해. 이렇게 판단하고 디귿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G와 H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사후 서비스를 했고 안 했고 외엔 나머지가 다 동일하죠? 이때 결과를 보니까 G의 만족도가 더 높네요. 따라서 니은이 옳아요. 마케팅 만족도가 높다라고 판단해도 적절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이 하이라이트. 사후 서비스를 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B, D, F, H가 나오죠? 이 4개에 대해서만 따져보면 돼요. 이때 광고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마케팅 만족도가 높다라 그러는데 실수하기 쉬운 게 끝까지 추적 관찰해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B랑 D를 비교해볼까요? 할인을 안 했다는 조건은 똑같은데 둘 다 사후 서비스를 하지 않았고 할인을 하지 않았다는 조건도 똑같아요. 이때 광고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D보다 C가 높죠? 따라서 적절해요. 그럼 디귿은 적절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문제 100% 틀리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 관찰해야 돼요. 지금 또 어떤 게 남았죠? F와 H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F와 H는 둘 다 사후 서비스를 하지 않았고 할인은 둘 다 했어요. 즉 광고를 제외하고는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만족되죠? 이때 보니까 만족도가 똑같아. 그러면 디귿은 어때요? 높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높지 않은 경우 똑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따라서 디귿을 적절하게 바꾸려면 낮지 않다라고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높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하니까 두 개를 아울러서 나타내는 방법은 낮지 않다. 따라서 정답이 3번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디귿 판단할 때 만족도를 보니까 D와 B 중에 D가 높아. 따라서 높단 적절해.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추적 관찰. 출제자들은 대충 어설프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다 불합격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H와 F까지 보니까 동일한 경우가 있어서 높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3번을 택해야 우리가 피셋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번 반복 복습해주세요. 정보가 복잡하면 표를 그린다. 실험의 ABC 그리고 이 선지를 판단할 때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만족되었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끝까지 추적 관찰해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분명히 오답률은 높을 텐데 난이도만 따지면 사실 좀 쉬운 편이에요. 5급 공채 피셋이나 리트 보면 이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원리는 똑같아요. 비교 대조하는 것들 표를 그려서 정리하고 실험의 ABC를 지켜서 세테리스 파리부스에 근거해서 선지를 판단하면 정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구조를 빠삭하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집일 뿐이죠.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좀 어렵더라도 강화 약화 매뉴얼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겁니다.